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뤄볼 내용이요. 기술적인 분석법. 줄임말로 이제 기법이죠. 급등주를 이제 포착해내는, 그런 방법들,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제 급등주만 좋아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여기에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이렇게 급등주만 이렇게 차단해내고 매매를 하다 보면 장기 투자의 성향이 조금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한다 그러고 뭐 수익을 좀 가져다 주고 한다 그래도 이런 종목들만 지속적으로 이제 찾아가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복리 구조를 입히는데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런 이 매물대 돌파한 이런 관점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늘 매수 종목을 한 9종목을 잡았어요. 커뮤니티에서 매수 종목을 한 9종목을 잡았는데 전부 이제 좀 급등이 가능한 그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오늘 포지션을 잡았으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공부를 하면 회원들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 그냥 뭐 아는 거 좀 나눠주면 되지 하고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 실력이 좀 처지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이제 리딩에 사용을 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도 조금 마음이 별로 안 좋죠. 왜 어렵게 만들어낸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기법들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돈벌이에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게 많이 퍼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움직임을 달리하게 돼요. 이게 주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법들을 이제 알게 되고 하게 되면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회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시스템이라는 거야 뭐 또 만들면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제가 아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구독자를 또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우리가 이 매수한 종목들이 앞으로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체 톡으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금일 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내수주입니다. 이때 구간, 이 바닥 구간에서 원래 이 구간에 진입을 했었나 이 구간에 진입을 했었나 모르겠는데 진입을 해서 수익을 많이는 챙기지 못했어요. 이때 61일 평선 이 근처 때렸을 때 이때 진입했나 보구나. 61일 평선 딱 때렸을 때 이때 매도 포지션 잡고 더 올라가서 눌렸을 때 한 번 더 잡아서 뭐 한 2번 이렇게 챙겼나? 그랬던 것 같아요. 리딩으로는. 그리고 나서 보다가 이때 또 포지션 한번 왔는데 이때는 이제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법의 기본은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자, 일목균형표라고 있어요. 자, 보조지표 중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 일목균형표를 어디서 이제 차트에다 이렇게 입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에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까지 다 제가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 너무 내용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해보시고 일목균형표를 보면요 이렇게 매물대를 일본에서 누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표예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지표죠. 이렇게 좋은 지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사용을 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정기간을 길게 거치고 바닥 구간이 이제 확인이 된 종목들에만 이제 사용을 하고요. 자, 매물대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 이 돌파하는 흐름이 일봉상으로 포착이 될 때 이제 진입을 합니다. 보면 이때 매물대 돌파가 나왔죠. 돌파하고 이 구간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진입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상승이 바로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눌렸다가 포지션을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포지션을 주는데, 이게 보면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빠질지 올라갈지 몰라서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가 상승을 하고 빠지지 않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냥 횡보를 한다는 소리예요. 내려왔다, 이렇게 길게 내려왔다가 급등을 주고 그냥 횡보를 한다. 이거는 이제 급등 조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물대로 횡보를 하면서 소화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서 횡보를 하면서 밀리지 않고, 자, 매물대를 돌파한 흐름을 보이고요. 오늘 자리에서 제가 진입을 했어요. 자, 이 자리에서도 진입 포지션이 왔었고요. 이 자리에서도 진입 포지션이 왔었어요. 자, 매물대를 다시 뚫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 밑에서 다시 횡보를 하면서, 그림을 만들어가고 상승을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자리는 이제 매물대를 돌파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상승을 시작을 해서 급등을 줘버리면 지금 자리는 다시 안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호의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려온다 그러면 밑에서 다시 트레이딩을 겸하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바로 바로 상승을 시작할 확률 80%. 그리고 뭐 대외 악재를 맞는다든가 이런저런 변수로 인해서 하락하여 바닥을 다시 다질 확률 20%. 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80% 확률로 이제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지금 자리는 주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자리를 주지 않을 확률도 한 80% 됩니다. 급등을 했다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자리를 줄 확률도 있고요. 급등을 했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꼭지를 높여가면서 지금 자리를 주지 않을 확률이 또 한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호의 매수 포지션이고 이런 자리에서는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장에서는 오늘은 또 종목을 왜 많이 담았냐면요. 자, 개인과 기관들이 보유 물량이 없어요. 자, 주식 보유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제가 어저께 그 수급 분석을 할 때 누적 순매수 추이라 그래가지고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거기서 보면 누적 순매수 추이에서 개인과 기관들이 보유 물량이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끌어가고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끌어가고 기관이 보유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보유 물량이 없어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없어서 여기서 대세 상승을 시작해버리면 지수의 수익률도 따라가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수익률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그럼 장사를 하기가 힘들겠죠. 마케팅에 이용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기관들은 강제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지금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저께 목요일인데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 3,000원 이상을 주식을 샀죠. 코스피에서 3,000원 이상 주식을 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양매도가 나왔는데, 지수가 원래 이 정도 양매도가 나오게 되면 지수가 좀 많이 눌려야 돼요. 지수가 좀 많이 눌려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지금 뭐 코스피에서 보유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해도 단기 꼭지 구간에 개인과 기관들이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잡을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잡을 확률이 높은데 개인과 기관들이 지금 꼭대기에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IT 관련 주식들은 잘 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자리보다 더 상승을 한다고 잘 담지 않아요. 바닥주 위주로 또 많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담아갈 거란 말이에요. 왜? 리스크가 크니까. 뭐 개인은 모르겠어요. 꼭대기에 물리든지 뭐 테마를 또 이제 형성을 많이 하겠죠. 개인들 자금은 테마 쪽으로 좀 집중될 확률이 높고요. 기관 자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싼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담을 확률들이 높습니다. 뭐 IT를 뭐 모르겠어요. 요즘 기관들도 보면은 IT를 계속 얘기하는 구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꼭지에 있는 구간들에 있는 종목들은 뭐 포지션을 취한다 그러면 외국인 포지션도
외국인 포지션이 차익 매물이, 예를 들어서 수익을 확정하는 매물이, 그동안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외국인들은, 그래갖고 수익을 좀 수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좀 나온다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받쳐줄 확률이 높아졌다 지금. 그러면 왜 그러냐? 개인과 기관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지금 다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외국인들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주식이. 그런데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야죠.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기관은. 왜? 환매 물량이 거의 끝났어요. 그럼 자금 유입이 이제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을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기관과 개인이 보유 물량을 확보를 하면서 외국인들 물량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럼 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개인과 기관을 좀 꼭지에 물리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보이겠지만, 지금 모멘텀이 너무 강하고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너무 강해요. 자, 정책 이슈들로 해서 정책주로 해서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자, 4차 산업, 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대세 상승장을 끌어올 수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 포지션을 취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부터는 이제 급등 가능한 종목들만 담아놨으니까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법은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은데 회원들의 경험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마음에 많이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은 바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금이 이제 매수 포지션을 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를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종목인데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바닥 구간에 이제 진입자를 줬는데 이게 애매해요.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바닥일까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왜? PBR이 높으니까. 바닥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매물대 돌파하는 구간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을 편입만 해놨다가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5월, 6월, 6월, 7월 이제 보통 임상이 뭐예요? 무언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바이오 회사들이 무슨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 기술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실험들이 임상이 보통 이제 3차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럼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연구개발만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없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의 가치가 굉장히 성장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예요, 바이오 종목들은. 그런데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이 임상이 끝나고 이게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제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업들이 셀트리온들도 이제 뭐 10년 정도 주식 투자를 이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개잡주였습니다, 진짜. 이건 뭐 잡주 중에 잡주였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세력들이 막 이 세력이 들어와서 해먹고 나가면 저 세력이 들어와서 해먹고 나가고, 그러니까 막 잔돈 세력하고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하고 뭐 동호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력들이 한꺼번에 이 종목에 들어가지고 이제 뭐 장난질을 많이 쳤던 세력끼리 무슨 물량 받아가고 다시 끌어올리고 뭐 이런 움직임을 되게 더럽게 만들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셀트리온이.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이제 회사 가치가 달라졌어요.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우수한 종목이 됐고요. 그 기술력들을 이제 돈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 기업들은. 자,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한미약품도 뭐 이제 제약회사인데 뭐 마찬가지 뭐 그런 거고요. 자, 이 바이오 기업들은 이 임상 기간에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걸 이제 모멘텀으로 가지게 됩니다. 임상을 예를 들어서 3차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불발이 됐다. 그러면 이제 폭락을 해요. 그리고 임상에 3차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뭐 승인이 났다. 그래서 무슨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이나 언제부터 이제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아니면 누구랑 기술 협약을 맺어서 이제 함께 5대 명식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판매를 한다. 뭐 이러면서 수익 구조를 갖춰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성장성,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탁월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일목균형표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2번 줬습니다. 뭐 저번 주에 한번 주고 오늘 한번 주고요.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는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라서 포지션을 취하지 못했던 거고요. 오늘 딱 구간에 자 60일 평선을 거쳐 있으면서 매물대를 다 돌파한 흐름. 그리고 이 위에 매물대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구간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선으로 그어놨어요. 매물대 구간들. 자, 첫 번째 이 매물대 구간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급등이 바로 나온다 그러면 차익을 챙겨놓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고요. 바로 급등이 제가 말하는 급등은 20% 이상 급등을 말하는 겁니다. 뭐 15% 이상 급등, 뭐 단일에 그런 급등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 바로 돌파하기 힘드니까 차익을 챙겨놓고 또 이제 신규 진입을 해가지고 끌고 가면 될 거고, 이제 완만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챙기기보다 이제 완만하게 이제 조정 구간을 거칠 때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물량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간 이렇게 상승폭이 자 202선 있는데 이 구간은 이제 강력하게 저항선이니까 이 구간 측면에서는 바로 뚫어내기 힘들다고 보고요. 이 구간까지 그냥 상승이 열려있다고 보면 돼요.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5월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둬야 됩니다.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그 기술 부분,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종목들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6월달, 7월달에. 그래갖고 5월달에 지금 단기 하락 구간에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자, 처음 이제 진입을 하게 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빠졌다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면서 자 매물대를 돌파를 했어요. 이 구간대 보시면 자 매물대를 맞고요. 뭐 상승은 이렇게 좋지만 매물대를 맞고 바로 꺾였죠. 자 이때도 저항을 맞고 바로 꺾였습니다. 근데 이때를 보면 상승을 하고 저항을 맞는 듯 하다가 이제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해갖고 일자로 자 매물대를 바로 돌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제 간다, 매물대를 다 벗겨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잡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뭐 전기차 관련주들을 좀 편입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너무 높아서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뭐 문제가 좀 있는 기업이라든가 거의 뭐 그렇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번에 한번 살짝 매매를 했는데 수익을 뭐 한 3-4% 챙겨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자리, 자 오늘 진입을 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인데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해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진입을 한 거고요. 이때 보면 이제 하락을 이렇게 길게 주고 이제 상승을 이렇게 했다가 이 자리는 사실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라 이제 돌파를 해내고 이렇게 지지를 받았을 때 이 구간이 이제 매수 포지션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급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자리랑 비슷한 자리다 라는 거를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이때도 하나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이제 급등을 줬는데 급등을 주고 밀리지 않고 자 매물대로 벗겨냈죠. 그럼 이런 자리가 항상 이제 급등을 이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하락을 먼저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만들어 가야 돼요. 바닥 포지션. 또 PBR, 저 PBR. 저 PBR의 함수는 뭐예요? 싸다. 아니면 이제 성장성이 우수한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무언가 모멘텀이 부착이 됐을 때 거의 보통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크게 급등을 줬다가 다시 하락이 오고 이 사이는 바닥과 무릎과 사이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바닥 포지션이 나왔죠. 이때는 장기적인 바닥 포지션이 나왔던 구간이고 지금 자리보다 한 20% 정도 상승해 있는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 장기 바닥 구간에 만약에 이런 구간에 뭐 매집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좋았겠죠. 근데 이 구간에 우리가 커뮤니티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던 구간이니까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올해도 아니고 작년이 아니 재작년인가? 아무튼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멘텀을 부착하고 지금 다시 매물대를 돌파해낸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진입을 한 거고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서 그랬다 그러면 이 자리도 이렇게 하락을 주고요. 이렇게 하락을 뭐 4개월 이렇게 주고 상승을 해서 밀리지 않고 매물대를 돌파를 했죠. 자, 이 구간이 이제 매수 포지션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기하다 이제 급등을 줬죠. 이때는 이제 뭐 매도 포지션 이 자리에 잡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다시 지금 밀리지 않고 매물대 또 돌파를 해놨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밀려버렸으면 바닥을 다시 다지는데 밀리지 않고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자, 급등을 줄 확률이 높다. 80% 이상 된다. 친환경차 관련주입니다. 관련주고 굉장히 성장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리가 거의 한 5,000원, 6,000원대 사이 구간인데 거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6,000원 이상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장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은 안 할래요. 이거는 철도 관련주. 말을 안 한다고 또 말을 해버렸네. 아무튼 철도 관련주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이랑 교류를 다시 맺었어요. 통화를 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중국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 사드 문제가 좀 해소될 확률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렇게 협력을 해나가게 되면 북한과의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이 철도 관련주가 그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철도 관련주라 그래서 그 모멘텀이라는 게 이슈 테마로 엮인다는 거. 모멘텀이라기보다 버블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마를 엮이게 되면 그냥 버블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버블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버블 말고 적정 가치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100% 이상은 그냥 상승이 열려있는 종목같이 보이고요. 그렇게 이제 진입을 했어요. 지금 자리는 이제 무릎 구간이에요. 바닥 구간은 아닌데, 자, 이제 월봉 매집으로 확인했으면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월봉에서 이제 매집을 한 흔적이 보여요. 그렇게 하고 월봉을 이렇게 매집을 하고 모멘텀이 부착되기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작년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매물대 이렇게 맞았죠. 매물 저항을 받고 이제 조정을 한 거예요. 이건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이 급등 구간이 몇백 프로 될 거예요. 한날에 이제 몇백 프로 나온 거죠. 이게 조정하는 구간을 보면, 자, 윗꼬리 이렇게 달면서, 장대 양봉 거래라는 게 툭툭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구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 영상에서 보시면, 이런 구간은 항상, 개미들의 진입, 개미들이 포지션을 얼마나 취하는지, 개미들이 얼마나 따라붙는지 체크를 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세력들이. 그렇게 하면서 밀리지 않고 그냥 횡보로 쭉 보이죠? 이 구간은 매주 구간이에요. 거래량이 말라있잖아요. 자, 이렇게 큰 급등을 한번 주고요. 바닥에서, 자, 1000% 급등을 한번 주고, 자, 2년 조정을 받고요. 자, 이제 매직 기간을 4년을 거쳤습니다. 그럼 6년 동안 거의 매직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을 시작하면, 4,300원, 이 구간을, 뚫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자리가 한 2,000원 구간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때 이 바닥 최저점 이렇게 찍혀있는 485원 구간대가 이 구간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간대로 볼 수가 있고요. 이때가 이제 바닥하고 무릎하고 사이 구간대. 이때 포지션을 잡았으면 좋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커뮤니티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매물대가 이제 매물대를 벗겨낸 모습이 확 보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들어갔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종목이 좀 노출이 될 확률이 많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급등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일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갖췄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매물대 차트와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매물대를 체크를 한다. 매물대 차트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걸 보면, 근데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이 매물대가 너무 변동을 줘서 이게 차트를 줄여갖고 보면 매물대가 없고, 차트를 늘려갖고 보면 매물대가 있고, 또 줄여갖고 보면 매물대가 있고, 또 늘려갖고 보면 매물대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물대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물대 차트는. 그래서 이 매물대 차트보다 저는 이제 일목균형표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매물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매물을 벗겨낸 구간, 그 구간이 항상 급등 초입 구간이다. 급등 초입 구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만들어낸 기법입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무튼 이 기법을 해서 저는 과거에 좀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매물대 차트와 일목균형표를 활용을 해서 매물대를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이제 박스권을 그리거나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림이 보이면 이게 눌리기는 매물대 돌파 그림이 보이지 않겠죠. 상승을 준 다음에 매물대에서 이제 매물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한다든가 하락과 상승을 일정 기간에서 짧게 만들어 가면서 매물대를 벗겨낸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매물을 다 받았다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는 기술적인 분석법이다. 당연히 이 기법 이전에 기본적 분석은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 분석의 항이 뭐냐면요. 기업 분석.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 취해 있다 그러면 자 PBR 일단 보고 뭐 회사를 보고 내재 가치를 본 다음에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예를 들어 부채가 많고 뭐 적자 기업이고 이게 뭐 그러면은 당장 상승을 못할 확률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 선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확률이 선행되지 않으면 확률이 50% 60%로 낮아져요. 자 바로 지금 자리에서 이제 급등을 줄 확률이 50% 60%로 낮아져. 자 상승하는 확률 반 하락할 확률 반이면 이건 기법이 아니죠. 기술적인 분석법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분석법은 항상 이 확률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70% 최소 70%에서 90% 이 구간에 있는 그런 확률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만 이제 기술적인 분석법을 취해서 우리가 매매에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 분석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 기법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러니까 항상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또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 기업 분석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들을 제가 그동안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공부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도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공부도 아니죠. 그냥 하루 이틀만 보면 주식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주식 공부는 하루 이틀만 뭐 일주일만 공부하면 전부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능 공부하는 수능 공부를 했었던 내가 그 정도 뭐 노력을 가지고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주식시장에 있는 이 HTS 공부는 다 끝낸다고 마스터할 수가 있다고. 체감 대권 사놓고 이것저것 대입해서 이게 보면 다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그런 부분들 스스로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 기술적인 이 기법은 이제 80% 이상의 높은 확률을 보이고요. 대외 악재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또 갑자기 김정은이 무슨 뭐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가 트럼프가 뭐 이상한 소리 한다든가 이런 대외 악재가 끼지 않는 이상은 폭락이나 하락의 위험성도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종목대 같은 이런 종목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매물대를 밑으로 다시 이제 뭐 돌파를 한다는 소리에 대외 악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기간 조정을 다시 거쳐요. 바로 급등을 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다시 거치고 갈 확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뭐 대외 악재라든가 이런저런 하락의 위험성 그런 확률이 한 20%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지를 이제 확인하면서요 추가 매수를 하고 매직 기간을 다시 거쳐서 시간을 소비하고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확률들은 정말 작아요. 일단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신규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그 종목들, 오늘 담았던 그 종목들이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어제 오늘 매수한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자, 리딩을 제가 이제 계속 해드리니까 리딩에서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을 해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기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가 필요하니까 제가 하는 거고요. 또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을 세세히 알게 되면 당연히 더 좋아요. 도움이 됩니다.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투자라는 거는 주식을 이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기업 분석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이 기업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이 비싸고 싸고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만 알게 되면 주변 탐방이라
그렇게 해서 적립식으로 그냥 모아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기간이 지났을 때는 굉장한 투자 효과를 발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과거에 제가 뭐 피터 린치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저번에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무슨 공차 얘기를 했어요. 공차가 이제 대만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죠.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차 매장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 다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줄을 서 있고 굉장히 뭐라 그래, 좀 마셔보면 퀄리티가 있어요. 다른 찻집에서 파는 그냥 아메리카노랑 좀 다르다고. 성장성이 굉장히 우수해 보여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었다 그러면 재무제표 분석해보고 이제 장기적으로 너무 비싸지 않을 거거나 PBR을 보면 비싼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보유를 하고 가는 거죠. 주식 투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어렵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복리를 입히는 방법.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서 이것만 갖추면 돼요. 이거를 갖추고 바닥을 체크하는 법. 이 바닥을 체크하는 법은 제가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이 바닥을 체크하는 법. 이 부분에 대한 무슨 그것만 있고 이 복리를 입히는 방법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해서는 손해를 보기가 되게 어렵다. 하나가 빠졌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뭐 물타기 개념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이제 비중 관리를 하고 있죠. 이 비중 관리. 이 세 가지 부분만 돼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냐면 간단해요. 이제 50% 하락. 주식이라는 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 이제 이 정해진 가격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가 지금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럼 지금 가격이 10,000원이면 여기서 50%가 빠진다. 이게 100%가 빠진다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잖아요. 자, 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될 확률 그리고 200% 이상 상승할 확률 이 두 가지만 분석할 수 있는 확률 기법만 있어도 손해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장기 투자라는 거는. 자금이 크신 분들은 대형주를 무조건 엮어가야 되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200% 300%가 아니고 1000% 뭐 1000% 2000% 10,00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10,000%는 이제 100배 성장이잖아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해야 왜냐면 분산을 많이 해뒀기 때문에 뭐 100배 성장하는 기업 하나만 갖고 있으면 99개 종목이 내가 99 예를 들어 종목을 100개를 갖고 있는데 100배 성장하는 종목이 하나만 나와도 99개 종목이 다 상장 폐지가 된다 그래도 본전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100배의 종목을 100배가 가능한 종목을 100배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내가 발굴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99개를 상장 폐지가 당할 만한 종목으로 내가 포트를 채우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없다. 주식 투자가. 왜 자본을 쪼개는 법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몰라서. 그리고 이게 자본을 쪼개는 법을 알아도 욕심 때문에 쪼개지 못해요. 왜? 지금 당장 뭐 10% 수익 봐봐야 자본을 이렇게 잘게 쪼개놓으면 내 자산 대비 수익이 이렇게 쌓여가는 속도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아갈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복리를 입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움직임에는 그렇게 뭐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이제 드렸던 이 기법 하나 가지고만도 전문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 하나 가지고만도 이런 종목들만 이제 발굴해가지고 찾으면서도 남들한테 이런 종목들 갖다 팔면 돈 벌어요. 뭐 마케팅해서 뭐 마케팅 뭐 별거예요. 그냥 홍보하는데 한 500만원 1000만원 써가지고 홈페이지 몇 개 빼고 영상 몇 개 찍어서 여기저기 돌리고 뭐하고 하면은 뭐 바로 전문가 되는 거죠. 유사 투자 자문업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이 기법 하나
또 제가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기법들 몇 개, 그런 거만 다 공부해서 그냥 바로 내가 그냥 전문가 타이틀 달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전문가, 사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검증이 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검증이 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엉망이다. 이런 거 여기저기서 보고, 좀 머리 좀 비상하고, 한 사람들이 대충 베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시스템 만들어서, 대충 전문가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들을 항상 등칠 생각만 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야. 나는 그렇지만 않으면 전문가들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면. 자, 이쪽으로 공부를 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뭐가 이득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국민들의 경제인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항상 등 쳐먹으려고만 하고 뭐 사기 쳐먹으려고만 하고 뭐 이런 일들만 많이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불씨를 조성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다 돈을 벌어야 되는, 주식시장에서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적을 만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만 잘 쪼갤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시장인데도, 돈을 벌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사기도 많이 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주식 투자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후진국이다. 금융 후진국. 굉장히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지.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서민 빈곤이 극대화. 자살률 1위. 그리고 또 뭐 있어? 뭐 노인 빈곤율 1위. 전 세계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고 서민 빈곤은 뭐 극대화하고 부채, 우리나라 부채들 대부분 보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보면 기업 부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에서 기업에다 융자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부채 보면 서민 부채 대부분. 이게 왜 서민 부채가 대부분일까요? 전부 집에다만 물려 있어요. 그냥 이 부채를 가지고 집에다만 다 물려 있다고. 그러니까 내수가 어떻게 살아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내수가 살아요. 내가 빚이 많은데 그 돈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줘야 되는데 내가 쓸 돈이 적다고.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려면 그런 부채 부분이 적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서민들이 부채가. 그러니까 내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나? 문재인 씨 공약에 뭐 내수 활성화 정책 해갖고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있고 뭐 봤는데 문재인 씨라고 대통령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제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은 또 모멘텀이 강하죠. 4차 산업 모멘텀이 강해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자기 공으로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세월을 잘 만나야 된다. 영웅도 세월에 따라 난다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시기에도 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업적을 되게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사실 3차 산업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누가 됐어도 누가 그때 대통령을 하고 있었어도 성과를 많이 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거는 우리나라가 도로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물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로에 대한 투자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자연에 대한 투자 뭐 새마을 운동 이런 부분들이 좀 보면은 굉장히 좀 똑똑한 분이셨다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나라를 잘 끌어서 서민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좀 되게 아까워요. 오늘 제가 오픈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좀 많이 아까운 내용들인데 아무튼간 이런 거 가져다가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 한번 해보세요. 많이 분석하고 투자해가지고 수익도 많이 내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부분들만 서로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런 무언가 단체로서 우리 커뮤니티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니 자꾸 이게 말버릇처럼 이렇게 익었네. 그냥 광고는 무조건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여러분들도 나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내가 돈 들어가는 거면 함부로 달라는 소리를 못해. 근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광고 시청을 해주시길. 조금 이따 이제 계좌복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밥을 먹고, 제가 저녁을 지금 늦은 저녁을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와서 계좌보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